안녕하세요, 김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는 박송 부친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법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친족 상도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친족 상도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친족끼리 지켜야 되는 상도, 뭐 이런 예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의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친족 상도례 존폐 논쟁이 이번 박송 씨 사건 때문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건데요. 일반인 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를 좀 말씀드리면, 문제되는 상황은 박송 씨의 친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 특경가법이라고 하는 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박 씨의 부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돈을 횡령한 건 박 씨 친형이 아니라 나다, 부친인 나다 라고 이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만일 횡령 주체가 박 씨 형이 아닌 부친인 경우라면 친족 상도례 규정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박송 씨 부친이 박송 씨 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 자체는 성립을 할 수 있는데 형이 면제된다는 거죠. 형이 면제된다? 쉽게 말해서 감옥에 안 간다는 뜻입니다. 범죄는 성립을 하는데 이제 집행이라는 걸 하죠. 감옥에다가 수감시키는 행위. 그 부분을 이제 면제시켜주겠다, 이런 겁니다. 법조항 문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형법 328조의 친족 상도례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법조항인데요. 박 씨 부친으로서는 온 가족이 재산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묘수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친족 상도례 조항은 이런 조항이 있어? 굉장히 좀 새로운데?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좀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라는 입장에서 1953년, 그러니까 무려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에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데다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가 이렇게 막 급증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 이걸 손질해야 되거나 아니면 폐지하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막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역사상으로 보면 국회가 무려 이제 10차례 가까이 친족 상도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도 예외가 아닌데요. 친족 상도례를 개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전면 폐지하자,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이병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 한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서 친족 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친족 상도례 규정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 여론이 친족 상도례 부당함에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제도 자체의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 아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 지갑에서 소액의 생활비를 꺼내는 거, 혹은 이제 자녀가 학원 교재비라고 속이고 받은 용돈을 군것질에다 썼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법조계의 입장은요, 굉장히 아시다시피 보수적입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걸 막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합헌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몇 차례 위헌법률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합헌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13년 9월 친족 상도례 조항을 일반 형법 재산 범죄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형면제를 넓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법 해석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그 박송 씨를 둘러싼 가족 갈등으로 인해서 친족 상도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953년도에 입법된 이러한 조항을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조금 손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법부에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서도 뭐 양형위원회 같은 이런 전문 기관의 심도 있는 사례 분석 내지는 법 해석을 통해서 사법부의 재량권 일탈 부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여기까지 창천미팅룸 김종훈이었습니다. 다음엔 또 신선한 화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